핫쌤입니다. 여러분들이 NCS 문제 풀다 보면 잘 안 풀리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 찍기에 들어가죠. 찍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찍기 도사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NCS 관련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어느 언론사가 게재한 이 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두 개였지요. 자, 첫 번째 문제, 알 수 있는 내용은 결국은 일치 불일치와 같죠.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풀 것이냐, 그 방법이 중요한데, 자, 나는 키워드를 찾아라 그러죠. 그 키워드는 대개 머리와 꼬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키워드 찾는 법, 심지어는 선택지마저도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는 게 맞습니다. 자, 선택지 진술이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 경우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9개월 만에 사시 합격했답니다. 이분이 유튜브에 자신이 공부한 방법을 올려놨는데, 자, 첫 문장 보면 답이 나오고 나는 머리를 보라 그러죠. 그래도 안 나오면 맨 마지막 본다. 나는 꼬리를 보라 그러죠. 그래도 안 나오면 단어 또는 문장을 대조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잔소리와 똑같죠. 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머리입니다. 그리고 꼬리죠. 전문가들은 머리에 키워드를 던집니다. 그리고서 이 키워드 중심으로 내용을 이렇게 전개하다가 마지막 꼬리에 이 키워드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틀에 따릅니다. 그래서 체험 사업, 이것을 짚어놓고 꼬리로 가는 거죠. 자, 반면 이와 달리 대조죠. 그러면 A, B를 대조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실제 같은 내용, 같은 서술 방식,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 진술을 서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대조죠. 그러면 해석하지 않고도 답을 2번으로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거 다 언제 읽고 해석하겠습니까? 자, 어떤 학생이 나에게 카톡으로 보내준 문제입니다. 문맥상 바로 뒤에 올 내용, 그럼 결국은 문단 배열이죠. 자,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익혀야 합니다. Why, what, how, if. 자, 머리 보고 꼬리 봅니다. 그러면 눈에 잡혔죠. 빈곤 산업, 키워드, 그리고 강조 표시죠. 강조 표시 독해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익히면 되는 거죠. 자, 포스텝, 빈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컨셉이죠. 그러면 빈곤 산업 위주로 찾아가면 되죠. 여기는 빈곤, 그리고 빈곤이죠. 빈곤 산업을 정확하게 표시한 선택지는 4번이죠. 한 번 더 되짚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엇이 what이고 그 다음에 how는 어떤 내용이다. 이와 같은 것을 익히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복잡한 내용 다 읽지 않고도 답을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틀에 따라서 공부한 학생들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인데, 역시 이 문제 풀이에도 틀에 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제시하는 틀, 이항 대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항 대립은 서로 대립되는 요소를 짝으로 맞춰놨다 이 뜻이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 부정, 장점, 단점, 강점, 약점, 이와 같은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죠. 이항 대립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이항제 자체를 공부하자는 거 아닙니다. 자, 이 문제 지문을 잘라내고 선택지만 올렸습니다. 선택지 진술에서 어떤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1번, 2번은 지문과 대조해야 되기 때문에 제쳐두고 3, 4, 5번을 보면 3번 색이 결정된다. 색이 정해진다. 피동태죠. 수동태입니다. 그러나 5번은 빛을 만든다. 능동태죠. 3, 4, 5번에서 분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5번을 답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객관적 접근이죠. 나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소통 정말 두 번씩 푼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자,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으면서 전체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법과 철학 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이것을 읽고 해석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미 읽는데 1분이 지나가죠. 이렇게 내가 읽어내기 어려운 내용 또는 욕이 나올 정도의 복잡한 지문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나면 읽고 해석하려고 덤비지 말고 지문을 일단 무시하고 선택지 진술을 그룹핑하는 겁니다. 자, 1번, 2번은 이 지문과 대조해야 되기 때문에 제쳐두고 3, 4, 5번을 보면 자, 3번은 약화될 수 있다. 4번은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다. 5번은 번영이라는 사회적 결과를 낳았다. 결국 3번은 부정적 인식이고 4번, 5번은 긍정적 인식이죠. 그러면 답은 3번이죠. 앞에서 봤던 이 선택지 진술 구성 행태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지문은 여러분들이 쓴 글이 아니라 상대방이 쓴 거죠. 그 핵심 정보 파악법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만 익히면 찍기 해도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만 듣고도 코레일 필기시험 합격했다 그러죠. 합격합시오.